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수저 집안이면서 또 고졸인 제가 돈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흑수저 집안이고 고졸이라서 되게 힘들어 하시고 모든 것에서 좀 많이 포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어릴 때는 되게 행복한 시절을 보냈어요. 물론 돈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돈도 모를 나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작은 사무실에 방 하나가 딸린 집에서 살았어요. 그 사무실에서 저희 아빠랑 엄마가 회사를 차리시고 일을 하셨고요. 그곳이 저희 아빠와 엄마의 일터이자 저희 가족의 집이었죠. 다행히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되시면서 저희가 이제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쓰시고요. 이제 집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4층 빌라로까지 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4층 빌라로 이사를 간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크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빚쟁이들도 있고 집을 처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원래 되게 밝고 좀 쾌활하고 부반장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첫 번째 전학을 겪었고 또 첫 번째 전학을 간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6학년 때는 제가 친구들을 사귀어봤자 어차피 또 전학을 가고 또 전학을 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의기소침해져서 더 이상 이제 친구도 만들지 않고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좀 많이 내성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학년 때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또 왕따도 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좀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집은 여전히 상황이 더 안 좋았고요. 생활고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자주 다투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하게 다투시다 보니까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어느 날은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집에 쌀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셔야 되는데 집에 쌀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앞집에서 그 쌀을 빌려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제 엄마는 일당직 일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일당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시절에 집에 쌀이 없다는 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제가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 그 사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내가 집안의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학생 때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이제 조사를 좀 하셨거든요. 집안에 좀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은 손 들으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창피한 일이죠. 친구들 물론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들게는 하셨지만 사춘기 때고 그래서 되게 창피하긴 했지만 어,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분께는 음, 되게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되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뭐 이런 느낌이었고 놓치면 안 될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저희 집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선생님께서 너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각종 기관을 연결을 해주셔서 장학금도 수령을 하게 됐고요. 쌀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원을 받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문제지 같은 것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게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을 일찍 나갈 수가 있으니까 돈을 일찍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차피 저희 집에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 대학교 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상업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된 뒤에 저희 집은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에서 월세도 다 까먹고 또 그때 남동생이 저랑 한 살 터울인데 한 살 터울인 남동생과 제 나이 20살 초반까지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춘기도 한 방에서 다 큰, 학생 때부터 겪었고 같이 지냈으니까요. 되게 동생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힘들었겠지만 남자아이가 다 큰 누나랑 한 살 차인데 20살 초반까지 같이 지냈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너무나 다행히도 전교에서 제일 일찍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죠. 왜냐면은 처음으로 하는 사회생활이었고, 나도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니까, 돈 엄청 벌어야지. 막 이런 되게 꿈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첫 월급이 세금을 제하기 전에 130만 원이었고요. 13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습 3개월 동안은 또 80%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80%에 뭐 세금 떼고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중에 생기는 돈은 한 9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 고졸로서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받는 돈이라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막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에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적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돈을 되게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은 여전히 어려웠고 저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약 95% 정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돈이 교통비랑 핸드폰 요금밖에 없었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안 놀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유행처럼 발신을 정지해 놓고요. 분실 신고를 해놓고 발신을 정지해 놓고 수십만 되는 상태로 하게 되면 한 달에 요금이 한 3천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들면서 핸드폰 요금을 한 거의 3천 원대 내면서 생활을 하다가 통신사에서 그거를 좀 막았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표준요금제를 사용을 했죠. 그렇게 표준요금제, 교통비 밖에 드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긴 하지만 학생이었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다 교복을 입고 출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책가방 메고 학생화 신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딱히 옷을 산다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신발을 산다거나 하는 그런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참았죠. 돈 쓰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면서 95% 정도 저축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되게 진짜 막 엄청 참아가면서 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대기업 S사에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상시에 돈도 되게 많이 쓰고 잘 놀러 다니고 많이 먹고 물건도 사고 옷도 사고 막 이렇게 막 씀씀이가 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1월에 보너스 달이었는데 보통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6개월 동안 엄청 허리띠 졸라매면서 1,0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친구는 한 번에 1,000만 원이 돈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그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해봤자 걔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에서 무너져 내렸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다행히도 저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대기업에 다녀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서 많은 돈을 벌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좀 실력이 모자라서 중소기업에 갔고 돈을 못 받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따라잡으려면 그 친구는 막 돈을 쓸 거 다 써가면서도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씩 벌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돈을 안 써야지만 그 친구를 따라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이 모을 거야. 돈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마음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지. 그런 의지를 불태웠죠. 그러다가 그 회사를 이제 좀 문화가 안 맞아서 이직을 했고 그렇게 또 쉬지도 않고 다른 회사로 바로 또 취업이 돼가지고 취직했고 그리고 나서 또 퇴사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상업고등학교 출신이어서 되게 취업은 잘 됐거든요. 잘 됐어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됐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일본도 다녀오고 돈을 많이 모으긴 했지만 아껴 쓰면서도 뭐 일본도 다녀오고 싱가폴도 다녀오고 유럽으로 뭐 한 달 동안 배낭 여행도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퇴사하고 나온 퇴직금으로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물질적인 것에 돈을 쓰는 건 되게 휘발성이 강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살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물질적인 것에 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경험에 돈을 쓰자. 배우거나 혹은 어디를 다니거나 이런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돈이 아까운 거, 돈을 쓸 때는 아까운 건 똑같았지만 물질로 쓰고 나서 그 휘발성이랑 경험에 돈을 쓴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돈을 쓴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도 남고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아껴는 쓰되 이렇게 좀 기왕이면 돈 쓸 때는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자는 그런 가치관이 좀 생겼어요. 돈에 대한 철학 그런 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셋집을 그 당시에 되게 싸게 들어갔는데 한방 생활을 동생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다 커서까지.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전셋집이 너무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이사를 가자고 방 3개짜리 신축 빌라 거기로 이사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는데 엄마는 싸다는 얘기만 듣고 덜컥 계약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짜리의 전셋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600만 원인가 1,400만 원 정도를 돈을 떼었어요.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만 받고 돈을 떼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다시 구한 집은 단지하였고요. 전세 3천만 원짜리 집에서 생활을 좀 길게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건 제 방인데요. 반지하다 보니까 제 방 창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다리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라서 사람들이 저희 집을 이렇게 들여다 본다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는 좀 컸을 때니까 나이가 거의 한 20살쯤에 이사를 20살 초반 이때쯤에 이사를 갔었거든요. 여기로 다 큰 성인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변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잘 때는 방의 창문을 항상 꼭꼭 닫아놨어요. 꼭꼭 닫을 수밖에 없었고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 게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송글송글송글 물도 막 맺히고 결로도 생기고 반지하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룩하게 벽지가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여기에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벽지를 찢어냈어요. 찢었더니 이 벽에서 엄청 많은 물이 막 몇 바가지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바가지를 이렇게 세숫대야로 물을 좀 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물이 이제 쌓인 것들이 좀 나올 거잖아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을 물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똑똑똑똑 비처럼 떨어졌어요. 방에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제 방에 뭐 제 방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누수가 다 생겼기 때문에 제 방에서만 한 바가지 3개 정도를 받치고 그 바가지에 물을 똑똑똑똑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이 집을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는 없고 기필코 돈을 모아서 햇살이 드는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가리라. 그렇게 이를 악물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또 다행히게도 제가 여러 군데 입사 지원서를 막 냈었고 그 중에서 대기업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이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옛날에 다니던 제 친구가 다니던 그 대기업, 나도 이제 입사했으니까 이제 꽃길만 걷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막 돌렸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했다가 집에 오니까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빨간 딱지? 이게 뭐였냐면 저희 아빠가 빚이 있다 보니까 압류가 된 거예요. 저희 근데 집에 있던 물건들이 저희가 잘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이때쯤 막 마련한 것들이라서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고 새 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에 빨간색 압류 딱지가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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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채권, 압류 이런 것들이 제 이름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게 저는 빚을 진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법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채권자 분께서 저희 아빠와 저에게 같이 딸도 같이 빚을 갚아라 라고 소송을 하셨고 근데 그 소송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빠가 그 우편물을 저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아빠 딴에는 그게 그렇게 찢어버리면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찢어버리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니까 결국엔 저는 그 빚을 제가 진 것처럼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제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통장에 모아놨던 돈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서 힘겨운 법원 소송을 한 5개월 동안 했어요. 변호사도 없이 돈이 없으니까 뭐 변호사를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소송도 진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다행히도 이겼다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다시 판결이 났어요. 물론 이미 제 통장에서 그분의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고요. 다행히 또 돈이 뭐 크다면 큰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서 그래도 어쨌든 돈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돈이 저는 그때 막 채권자들한테 그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막 소송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와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다행히도 제가 이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분들한테 제가 돈을 갚아야 될 그런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다행히 또 이제 안심을 하게 됐죠. 힘든 소송을 거쳤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어 고졸이었으니까 매년 수능 때마다 어, 대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매년 고민을 하다가 되게 늦은 나이에 돼서야 한국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까 그 막 물 떨어지고 누수가 생기고 겨울이면 결로가 생기는 그런 반지하에서 따져보니까 한 12년 살았더라고요. 12년 만에 반지하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살 때는 몰랐어요. 사실 되게 겨울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한 1년에 반년 정도는 온수 매트를 항상 키고 살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막 이불을 몇 겹씩 덮어야 했고, 또 내복 같은 것도 항상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전철역까지, 전철역까지 가는 한 10분 정도? 그 시간도 너무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춥다, 추위를 많이 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되게 누수도 있었고 반지하다 보니 집이 좀 추웠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추운 집에서 공기가 싸늘한 집에서 자다 보니 밤새 이제 몸이 얼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추위를 많이 탔고 얼어 있던 몸으로 이제 밖에 추운 겨울에 밖을 나서면 더 추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에 한기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해가 보는 지상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집은 저희가 그때 살던 집이에요. 반지하 집. 이사를 갈 때 보니까 이렇게 막 곰팡이가 엄청 제 방인데 이렇게 막 껴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나마도 이것도 저희 엄마가 도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막아놓은 건데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벽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 곰팡이가 많았더라고요. 누수도 있고 막 그랬던 집이라서 이게 가구를 드러내니까 이게 이때 여기에 장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롱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곰팡이가 많았냐면 이제 가구를 드러내니까 코를 찌르는 곰팡이 악취 때문에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살 때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이제 뭐 친척들 놀러 오시고 그러면 막 눈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거죠. 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냈는데 이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사를 왔죠. 이렇게 새 신축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이렇게 이사를 온 다음에 알게 된 것은 겨울에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집에서 온수 매트를 켤 일도 없고 내복을 입을 일도 없고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아침이면 이렇게 남향이라서 해가 비추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 흙수저 집안이고 아직까지 제가 저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막 이런 목표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뭐 막 부자가 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지하 되게 힘들었던 그런 집에서 탈출은 할 수 있었고 그게 충분히 저 혼자 벌어서 되더라고요.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하니까 이렇게 전셋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흙수저시고 저 역시 흙수저였고 고졸 출신이고 고졸 출신으로 회사를 입사를 해서 연봉도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졸자만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년을 다녀도 저희 대졸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 급여 테이블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졸인 회사원으로 딱히 뭐 투자 같은 거 하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이때는 투자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더라. 아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더라. 흙수저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제가 돈을 모은 이야기를 좀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제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모았던 이야기들을. 네. 그러면 오늘은 안녕.